네, 100세 시대에 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비결을 가르쳐줄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를 위한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유캔두의 폼생폼사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패션계에 꺼지지 않는 화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옛것을 살린 레트로,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옛 감성이 묻어있는 레트로 열풍, 패션뿐만 아니라요. 메이크업, 음악, 인테리어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업사이클링 역시 이제 환경 문제가 워낙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또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을까요? 이 패션에 있어서 옛 것과 업사이클링이 합쳐진 것, 바로 리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캔드의 폼생폼사, 오늘은 세상에 버릴 옷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오신 분, 40년 경력 리폼 전문가 김남성 강사님 모시고 헌옷이 새 옷으로 변신하는 마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바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먼저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폼 전문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남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40여 년의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한 길만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요. 처음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심심하더라고요. 네. 심심하고 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적성이 맞더라고요. 적성이 맞다 보니 이게 돈도 되고 강의도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엄청 유명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야, 엄청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이 스스로도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사실 어느 집이나 옷장에 늘 옷은 가득 차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입으려면 딱히 또 입을 건 없더라고요. 그럴 때 리폼을 해서 좀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강사님, 리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리폼 장롱을 딱 열어보면 장롱 안에 정말 수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 옷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옷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작아서 못 입거나 유행이 좀 변했거나 이런 네. 옷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꺼내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새 옷처럼 만들어 입는다면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네. 우울증도 안 걸리고 또 너무 이거 하다 보면 바빠요. 그래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이렇게 아무튼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바깥을 잘 못 나가잖아요. 잃어버린 일상이고 집에서 워낙 생활하는 시간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장르들이 또 뜨고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집안 가전제품 바꾼다든가. 저희는 오늘 리폼 배워서 집에 쌓여있는 옷들 좀 새롭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잘 배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전문가들한테 리폼 한번 바꾸려면 그 비용이요? 차라리 새 것 한 벌 사는 게 낫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꽤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한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근데 그거는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 비싼 옷은 확실히 달라요. 가격이 그래서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워가지고 손으로 한번 뚱뚱뚱뚱 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몇천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또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 또 정말 좋은 옷들은 몇십만 원 가지고 사기도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리폼이 경제적으로는 분명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리폼 하면은 전문적인 재봉틀, 기계들, 장비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오셨어요. 네. 사실 미싱이 필요해요. 리폼을 하려면 기본이 미싱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미싱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작은 소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난이도 낮은 걸로 해서 소품으로 가지고 내 옷을 리폼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잘해지면 그때 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기초를 좀 알려드려요. 기법하고 기초를 네.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손바느질만으로도 할 수 있는 리폼 네. 방법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럼 직접 배워보기에 앞서서 손바느질 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할 것들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바느질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워보자 하는 의지가 솟구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난성 강사님의 멋진 리폼 들어보기 전에 오늘 또 첫 시간인 만큼 어떤 또 리폼을 선보여 주실지 분명 궁금해요. 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시 원피스인데요. 이게 좀 두꺼운 거예요, 겨울 거. 그래서 겨울 거 나시다 보니까 이용도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속에다 맞아요. 두꺼운 옷을 받쳐 입고 불편하고 겉에 입으니 팔이 차갑고 그래서 이것을 뭐 간단하게 리폼해서 뭐 이너로 입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로 입을 수 있도록 좀 간단한 걸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겨울용 다소 두꺼운 민소매 원피스를 외투로 네. 활용하는 오늘의 리폼 강의. 그러면 큰 박수로 함께 김남성 강사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폼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런 원피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꺼운 옷이잖아요. 두껍다 보니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속에다 두꺼운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또 겉에다가 입으면 팔이 차갑고 그래서 여기다가 팔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팔을 붙이기 전에도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한번 얘기해보고 우선은 여기를 어떻게 붙일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는 옷인데 지금 제가 집에서 안 입는 티셔츠를 하나 이렇게 잘랐어요. 팔만. 이렇게 팔만 잘랐거든요. 그래서 팔 자른 것을 여기다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끼게 되면 팔 있는 옷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팔을 양쪽에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더 잡아볼래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뒤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 옷에다가 또 이런 중간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다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색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옷 매치를 보세요. 요거 했을 때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색 했을 때 하고 다르죠. 네. 해놨을 때. 그러니까 리폼은 자기 자유예요. 주머니 부분에 우리가 안 쓴 액세서리들 많잖아요. 그것을 그냥 여기 주머니 부분에만 이렇게 매치해줘도 괜찮겠죠. 여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도 있고,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해도 많이 달라져요. 또는 그냥 팔만 달아놓고 심심하니까 목 라인에다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우리 안 쓰는 액세서리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줘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옷을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얘를 절개를 해보려고요. 네, 절개를 해서 검정색으로 지금 같이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와. 검정색으로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검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박음질 조금 앞으로
요거 이렇게 박음질만 했어요. 자, 박음질만 하고 나니 너무 까맣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씩 달아도 괜찮아요. 자, 단추를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와. 그러니까 리폼의 범위가 뭐 어떤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개하지 않고 아까랑 지금이랑 다 원피스를 그냥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원피스로. 자, 오늘은 근데 이것을 오픈해서 이어로도 입을 수 있고 또는 아웃도어로도 입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줘보세요. 먼저 이것을 중앙을 잘라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안감이 있거든요. 네. 안감이 있는 옷이 있고 없는 옷이 있는데 지금 얘는 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잠깐만 해보세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쭉 잘라내면 안감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서로 얘랑 안감이랑 얘랑 안감이랑 안쪽에서 박음질하면 오픈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냥 깔끔하게 입어도 되고 이 옷이 작아요. 아, 나는 좀 작아. 좀만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쭉 오픈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검정이나 또 그 외에 레이스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진 위에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직접 볼까요, 그럼? 근데 이것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정갈한 걸 좋아하다 보니 이 중심선을 정확하게 자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또 각자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쪽을 자르는 분도 있어요. 언밸런스하네요. 네네.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을 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잘라진 부분에 머플러라든가 다른 뭐 니트라든가 이런 거 목도리를 이용해서 길게 늘어지게 하나 덧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하나 여기다 더 덧붙여서 쭉 늘어지면 늘어진 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을 잘 정갈하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가 자르는데 뭐 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특이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법을 머리에다 넣어놨다가 아 좋다. 나는 이런 기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돼요. 어떤 옷이든지 잘라놓은 다음에 문제는 잘라놓은 다음에 뒤처리가 문제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근데 오늘 가지고 있는 이 간단한 비법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완성도 높게 고칠 수 있고 또 새 제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저는 정갈한 걸 좋아하니까 정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중간선을 잘 잘라서 표시를 해요. 중간에. 자, 이렇게 해서 중간이 정해지면 근데 이거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안감 있잖아요. 네. 안감이 겹쳐 잘라지거나 그 안감이 자르다가 가위찜으로 이렇게 찝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망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치지 않도록 우선 핀을 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쫙 피면서 펴서. 한꺼번에 같이 잘라주는 네네, 거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핀을 꽂아서 안감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찝히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정을 해서 네. 좀 잡아준 다음 핀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핀을 쓰다 보면 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핀 종류가 많은데 저는 입핀이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봉제를 하게 되더라도 이걸 꽂은 채로
봉제를 해도 괜찮아요. 다른 바늘은 안 되는데 요 바늘 같은 경우는 꽂아놓고 이 사이로 미싱이 지나가도 봉제를 해도 바늘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요 핀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핀이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찝기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놓은 다음 한번 잘라볼게요. 이대로. 이게 항상 자를 때는 스릴이 있어요. 네, 확 잘라버리는 그 기분이 스릴이 있거든요. 드디어 잘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네,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어때요? 핀을 꽂았기 때문에 아, 고정이 깨끗하게, 됐네요. 네, 깨끗하게 고정이 됐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 핀은 뽑아내시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얘랑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서 집어넣고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쫙 잘라서 펴놓은 다음에 초크를 중간에 칠해 놓으셔야 돼요. 이 앞부분하고 뒤에 거하고 위치를 이렇게 중간중간 표시를 해놔야 네, 똑바로 잡히게 되는데 만약 표시를 안 하고 하면 하다가 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네네. 움직이거나. 자, 그다음에 문제는 팔이 있어요. 집에서 저는 옷을 버릴 때 꼭 팔은 꼭 떼어놔요. 팔은 떼어놨다가 아무데나 다 붙이거든요. 그리고 붙이는데 지금 이 팔이 잘라놨을 때에 풀어질 수가 있어요. 끝이. 네. 네, 이게 끝이 풀어질 수가 있어서 요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지금 꼬매왔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꼬매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꼬맸냐 그러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바느질로 했어요. 듬성듬성. 뭐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내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꼼꼼하게 꾸미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좀 덤벙거리는 사람은 그냥 듬성듬성 하거든요. 어차피 이걸 내가 평생 입을 건 아니고 버릴 거니까 그래도 아까우니까 좀 고쳐서 입어보기 위해서 저는 좀 듬성듬성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바느질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얇은 여러분들이 바이어스 원단 같은 거 또는 시중에 나가면 이렇게 얘는 지금 스판이거든요. 스판이라 접밴드라고 그래요. 이 접밴드는 중간에 선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딱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 접혀요. 그래서 요거를 이 원단을 이 속에다 넣고 이렇게 접어서 그 위를 이렇게 같이 네. 꿰매주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다 꼬매주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아무데나 붙여도 네, 아무데나 붙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특히 지금 그 방청객이 입고 있는 이런 티 같은 것들 해놓고 나면 버릴 때 팔 떼놓으면 내가 다음에 어떤 옷을 버릴 때 그 팔하고 이쪽 팔 버리고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촘촘히 꼬매가지고 이렇게 꼬매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꼬매 보시겠어요? 자, 이거를 꼬매는 거 한번 기초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버릴 옷이 있더라도 가급적 소매는 살려라. 네네. 이렇게 해서 소매 요 부분을 사이에다가 잘 얘를 이렇게 잘라놨다가 가볍게 당기거나 늘리지 말고 사이에 얘를 가볍게 넣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꼬매시면 돼요. 듬성듬성 꼬매도 돼요. 어려운 바느질 아니고 그냥 네네. 기본이네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난이도 우리 20점짜리 배울 거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꼬매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바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은 바늘이 보이실지 모르겠네.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끼는 바늘도 있지만 요즘은 끼지 않고 이렇게 거는 바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 바늘이 쭉 들어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면 오. 지가 그냥 걸려요. 아. 자, 그다음 이 옷을 먼저 이렇게 흘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네. 흘렁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시침을 한번 해주세요. 시침은 하되 가장 끝부분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아, 그리고 매듭 짓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듭을 이렇게 하죠. 거의 다. 네, 이렇게 해서 돌려매잖아요. 근데 가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요즘 특히 코로나 있고 이럴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 그래서- 쓰고들 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매듭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오른손에다가 바늘을 잡고 왼손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 실을 오른손에다 갖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잡았죠?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감아요. 그 다음에 얘를 꼭 이쪽으로 갖다 놓고 꼭 눌러요. 그리고 얘를 당기세요. 우와. 오. 딱 걸려요. 이게 좀 코로나가 위험한데 자꾸 손가락이 안 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맨 끝부분에다 놓고 듬성듬성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지금 핸드메이드거든요. 핸드메이드도 잘 안 풀리긴 하지만 핸드메이드보다도 그 니트 있잖아요. 저같이 이런 가로 세로로 이렇게 쭉 자르잖아요. 가로로 자르면 풀리는데 세로로 자르면 안 풀려요. 아. 그러니까 따로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뚝 잘라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네네 떨어지나요? 그냥 놔둬도 오. 돼요. 지가 이렇게 말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티는 가운데 뚝 잘라면 지가 그냥 말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해도 돼요. 또 하려면 그냥 어쨌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아, 여기 한번 실수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티셔츠잖아요. 티셔츠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는 제품인데 우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너무 촘촘했을까? 아니에요. 얘를 당겨가지고 했어요. 얘를. 아, 당겨서. 네, 아까 제가 당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 이쪽에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이거 지금 다림질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정도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나팔꽃이 펴버렸어요. 자, 나팔꽃이 폈죠? 이건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강사님은 그런 부자재 같은 거는 보통 어디에서 구입을 하세요? 부자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가면 정말 부자재가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동대문 종합시장 가면 정말 많거든요. 직접 눈으로 네네. 보고 고를 수 있는 곳. 네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는 옷들마다 장식들이 있는 걸 다 네, 떼어놨다가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브로치나 액세서리, 목걸이, 팔찌 옛날에는 왜 가짜가 많았잖아요. 이니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모아놨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주로 헌옷에서 단추나 이런 것들은 버릴 때 항상 떼놓거든요. 네,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버리더라도 소매와 장식품 좀 부자재. 잘 뗐다가 나중에 네네. 한번 리폼할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니트는 정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거는 갖다가 잘 버릴 때 다 잘라서 중간중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법. 네,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얘를 당기면 안 되고요. 얘를 살짝 여유를 주듯이 이렇게 여유를 주듯이 이렇게 놓고 얘를 꼭 누르세요. 꼭 눌러놓고
여기서는 이제 당겨도 지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마법 같은 소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꺼운 옷에 많이 사용하는 니트처럼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소재를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색깔이 정말 다양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마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동대문시장에서. 많이 사면 뭐 600원, 800원 준다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한 마에 1,000원 정도 주면 되는데 이것은 요 꼬맨데 그 위에 마감 처리하는데 완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꼬매준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아유, 깔끔해라. 되게 쉽죠. 깔끔하고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만큼, 자, 얘도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늘어나면 안 되니까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 자, 이렇게 해서 좌우에 1cm씩 편안하게 놓고 남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얘도 꼬매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를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꼬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꼬매려고 그러면 뒤에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부터 꼬매세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한꺼번에 꼬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초보들은. 근데 얘를 한꺼번에 꼬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밑에 빠지고 울고. 울퉁불퉁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듬성듬성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 바늘이 생기고 나서 눈 나빠진 어르신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는 돌려서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꼭 잡고 당기면 매듭이 지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항상 손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혹시 이게 실에서 막 정전기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핸드크림을 좀 바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접혀 있는 선이 보일 거예요. 요 안에. 이게 접혀 있는 선이 보이니 그 선에 여기 맞추어서 한번 1cm 정도 남기고 그 끝에 맞춰서 여기는 듬성듬성 한번 꼬매주세요. 이렇게. 아예 그런 용도로 나온 네네. 지금 부자재인 거죠? 예, 모든 옷에 마감 처리에 이걸 지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이게 마감 처리된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를 듬성듬성 이렇게 꼬매시고. 근데 이게 꼬맬 때 중요한 거는 요 라인 보이잖아요. 중앙 라인하고 얘하고 맞아야 예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이렇게 꼬매주세요. 중앙 라인이 아예 이렇게 딱 나 있으니까 그래도 맞추기도 훨씬 편안할 것 같긴 하네요. 맞추기도 좋고 정말 우리 특히 손바느질 하시는 우리한테는 좀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색상도 다양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면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원단, 얇은 원단 그 외에 뭐 고무줄로 된 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 줄, 이걸 보고 접밴드라 이거는 접테이프라 그러고 거기는 접밴드라 그래서 또 고무줄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네 됐어요. 이게 지금 고무줄이에요. 아까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이렇게 시침을 한번 하시고 한쪽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얘를 보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 얘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깊이 꼬매셔야겠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집에서 취향대로 꼬매세요. 나는 꼼꼼하면 꼼꼼하게 하시고 나는 뭐 대충 할래 하면 대충 하시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색실을 써서 꿰매다 보면 그 뭐 조금 틀어지더라도 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자 끝부분 끝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끝부분을 요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겠죠? 네, 그래서 요 끝부분을 먼저
바느질로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구태여 미싱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미싱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미싱 있다면 빠르겠죠, 쑥 박아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의 길이를 한번 꼬맬 수 있을 만큼으로 양을 한 줄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밑에까지 이제는 하셔야 돼요. 밑에까지 해서 이게 물리도록, 네네, 물리도록 하시면 돼요. 능숙해져서 재봉틀을 이용하면 빨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 강사님 재봉틀도 그게 강약 조절하고 그 사용하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네, 물론 그래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손바느질로 천천히 하면서 좀 감을 익히는 것도. 근데 사실 손바느질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손바느질로 하면 좋은 게 좀 느리긴 한데 깨끗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미싱으로 하다 보면 끝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확 나가버리고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손으로 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변해가는 모습이 재밌죠. 이게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져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본업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본업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여기도 불러서 나왔잖아요. 아마 TV 보시는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좀 나 손재주 있다, 그리고 좀 감각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재능 있으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한번 잘 배우셨다가 집에 있는 가족분들 옷 활용해서 해보셔도 좋고, 그러다 혹시 압니까? 또 저희 시니어 TV에 또 같이 만나게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사실 40대 이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어디 취업할 것도 없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자기한테 맞는 개성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건 다 인터넷으로 해서 만들어 입고 팔고 뭐 이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접 테이프 부자재를 사용해서 한쪽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하고 한쪽 더 하면 네, 이쪽에서 아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단을 자, 이렇게 넉넉하게 편안해 놓고 잘라서 1cm 정도 여유 있게 요 라인에 여기 지금 중간 라인 보이잖아요. 라인에 맞춰서 여기 1cm 놓고 여기 쭉 듬성듬성 쭉 꼬매주세요. 자, 저는 그동안에 이쪽에 있는 팔을 한번 달아보려고요. 탄력성이 있어서 조금 모자라면 당기면 되고 그렇네요. 좀 남으면 밀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여기 라인에다 넣고 지금 보니까 거의 근데 거의 이 아몰사이가 거의 같아요. 아주 큰 거 아닌 이상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해서 안에다 넣고 지금 이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에다 이렇게 넣고 살살살 안쪽에서 뒤집어서 꼬매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도 꼼꼼하게 뭐 꼼꼼하게 꼬매시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느질이 보이지도 않고 표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서 꼬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얘랑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꼬매주시면 여기서 감침질 하실 분은 감침질 하시고 그냥 박으실 분은 그냥 박음질로 하실 분은 그냥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이 필요에 맞게 꼼꼼하게 하세요. 저희는 지금 그냥 갑니다.
이게 사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여자들은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 또래는 남편들이 바느질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아니 아내가 우리 나이 또래는 남편이 아내가 바느질 하고 있으면 뭐 정서적으로 좋아 보인대나. 잔소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스러워 보인대나 어쩐대나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서 남편들도 이런 걸 하면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본인이요. 이게 운이 좋으면 사업성이 있어서 돈도 꽤 벌 거예요. 오늘 이 리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부자재 테이프 네, 그거 아까 한 마리 1,000원. 600원, 1,000원? 네, 많이 사면 600원? 네,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미 다 있는 옷, 헌옷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000원? 그러니까요. 네, 2, 3,000원. 2, 3,000원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고쳐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재미있고.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옷이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네. 이렇게 해서 팔이 하나 완성됐어요. 와, 얼렁뚱땅이 아니라 저는 좀 대충 하는 스타일이에요. 꼼꼼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오, 잘하시네. 아니 언제 다 하셨지? 오, 많이 배우셨네요. 네, 이쪽 팔만 달면 되겠어요. 해볼만 하죠? 오늘도 따지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걸로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바늘 하나에다가 테이프만 있고 가위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 해볼만 해요. 그렇죠? 그렇네요. 해볼만 해요. 잘하셨네요. 얘는 근데 겉에서부터 하셨나 보다. 두 개를 같이 하셨나? 네. 두 개를 같이 하셨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쪽부터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이즈가 깨끗이 못해요.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하실 때는 안쪽에 먼저 바늘 하시고 그 다음에 겉에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오늘 리폼에 주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여기요? 딱 접어서 하게끔 누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면 되겠지 하는데 한쪽 면부터, 기왕이면 뒤쪽부터 네. 바느질을 하시고 접어서 앞쪽을 이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완성 뭐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돈도 얼마 안 들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팔만 달면 이것도 완성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팔도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아니면 여러분 꼼꼼하게 아끼는 옷은 꼼꼼하게 하시고 조금 있다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손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소근육을 움직이니까 치매 치매도 예방이나 안 걸리겠죠? 그렇죠.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치매도 안 걸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한 번 해서 완성도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밥 먹다가도 계속 생각해요. 아, 뭐를 할까? 무슨 옷을 입는데 지나가는 사람 옷 보면 내 거 저걸 잘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나가는 옷을 보면 저 사람 옷 진짜 괜찮네. 내 걸 해도 되겠네.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자꾸 머리 회전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특별히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돈으로 연결해서 경제적인 보탬이 확실히 있어요. 해보시면. 맨 처음 리폼해서 완성하셨었던 작품 옷 기억나세요, 선생님? 아, 궁금해요.
그때는 더블 자켓을 싱글로 만드느라고. 더블 자켓을. 네, 그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더블 자켓을 싱글로 만드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차라리 이런 테이프를 사용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냥 뚝 잘라서 붙여버렸으면 될 텐데 그걸 잘라서 안에서 원상복귀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와. 근데 이게 두꺼워서 못 들어가겠네. 다른 네. 분 한번 얇은 옷 입으신 분께서 한번. 와, 여기 드디어. 조심해서 입으시고 팔. 자, 이쪽도 조심. 어머나, 어머! 세영 씨 한 벌 생겼어요. 여기가 조금 덜 됐다. 자, 어머, 팔도 딱 맞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또 까만 거라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은 여기가 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 요거를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두세요. 요게 뭐가 되냐 그러면 단축고리가 되거든요. 아. 마스크 요즘 많이 쓰잖아요. 흰 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작나?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안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안에다 이렇게 대주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깊이 이렇게 달아서 살짝만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안에서 꼬매주셔야 돼요. 안에서 꼬매주시면 이렇게 단추고리가 되잖아요. 자, 단추고리가 되면 이쪽에다가 단추를 달아야겠죠. 뭐 이걸 이렇게 달든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추를 달아도 되고 그래서 이게 마스크 고리는 버리지 마시고 단추고리로 쓰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지퍼를 넣고 싶으시면 요 안에다 지퍼를 넣고 또 지퍼로 잠그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머플러 같은 게 있으면 아까 이쪽이 짧아졌을 경우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여기 머플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만 달아주시면 여기 이렇게 그냥 늘어지겠죠. 와.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입기 편한 옷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단추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단추 모양에 따라서 옷이 또 바뀌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단추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기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해서 완성도 있는 100%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기법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캔도의 폼생폼사 오늘은 안 입는 원피스로 코트 만들기 배워봤습니다. 혹시 저 몰래 어디서 새 옷 사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새로운 옷이 뚝딱 탄생했는데요. 강사님 오늘 한 작업이 난이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난이도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에 한 20점 정도 오.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기초. 네. 옷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다음 주 주제도 정말 너무 궁금해져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다음 주는 맨투맨 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맨투맨 티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맨투맨 티예요. 그래서 맨투맨 티를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티셔츠를 가지고 다양한 기법을 배운다. 아마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니어의 폼나는 생활을 위한 유캔드의 폼생폼사. 오늘은 리폼 전문가 김남성 강사님과 함께 원피스로 코트 만들기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티셔츠를 가지고 다양한 활용 방법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캔드의 폼생폼사.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뒷판이 나왔는데 뒷판 중심에서 여기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앞판 자르는 거죠. 네. 자, 앞판은 하나씩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살짝 위에서, 선보다 한 0.5 정도 위에서 직선으로 자르고 나서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판이 완성된 거네요. 이렇게. 와.